저희 단체가 2019년 11월에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 페미니즘 사상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와 싸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완화시키고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단체가 설립하게 된 계기예요. 예. 가부장제가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화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 문화 깊숙한 곳에 있는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모든 여성이 사실은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하는 구심점이 정부가 되어서 해결해 갔던 것이고, 그 해결이 잘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가는 문화가 또 다시 깊숙이 쑥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제 여성 정책이 구체화된 게,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었던 게 1990년대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글로벌한 그 여성 운동에서는 성주류화라는 정책을 이제 내세워서 유엔 산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앞으로 여성 정책에 있어서 성주류화의 그 정책을 도입하고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발맞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여성 정책에서는 잠정적인 여성 우대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30년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정적 우대 조치를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목발을 주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다 회복기에도 목발을 주죠. 목발을 짚고 걷다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사는 목발을 놓고 걷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리의 균형이 맞아지니까요. 사실 약한 다리는 원치 않아요. 힘들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는 목발을 이제 놓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보조적인 장치가 전면적인 보조장치여야 되는가, 아니면 부족한 어떤 일부에 대한 보조장치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5년 전과 지금의 여성의 위상과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공무원 비율로 보면요, 거의 남성과 여성이 50대 50입니다. 지금 50대 50이라면 이대로 똑같은 노력을 경주한다면 몇 년 후가 되면 임금 격차도 많이 줄일 거예요. 여성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는 사기업에 있어서도 50대 50의 비율을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임금 격차도 완전히 50대 5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사기업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 주도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폐해, 부작용, 반발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마침 대선이 맞물려진 것이고, 예, 그것이 폭발하면서 요구가 서로의 요구가 극단적화되고 있는 거죠. 젠더 갈등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표로 이용하는구나. 지금의 젠더 갈등의 양상은 너무 극한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그렇다면 이 싸움을 더 극도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왜냐하면 이미 2030 남성들이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분노하고 그 지지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셌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거셌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뭐 일부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이제 신지혜 씨와 이야기하고 또 2030 청년들하고 남성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조금 너무 타이밍적으로 늦었다. 사실 다른 정부 부처는 전부 다 기능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재부, 통일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가부, 그리고 또 한 부처가 일단 보훈처 정도만 대상을 중심으로 짜여진 부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0년간 열심히 끌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가 났던 거죠. 열심히.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왔으니 기능 중심으로 보내야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페미니즘 자체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기조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기조였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개별 인권을 중시하면 가족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가족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가족 해체나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가부는 전혀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는 가족 해체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가족 해체를 해체된 가족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가족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일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여성 속도 인권은 조절이죠. 이제 필요 없는 논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국가 주도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조금은 완화하고 사회의 변화 추이와 같이 발맞추어서 나가야 된다. 저는 사실 국가 지도자들께서 이 갈등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젠더 갈등이 심하니까 여성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에 대해서 페미니즘을 더 지원해주는 형태를 하면서 아까 국힘당에서 했던 것처럼 지원해주는 형태를 하고 남성들에 대해서 2030 남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해서 뭘 더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는 정말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입니다. 이걸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젊은 세대는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이걸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끝을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사회 자체를 젠더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확대 해석인 거죠. 그 사람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성들의 잘못이고 이 남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것에 타파할 수 있는 길은 급진적인 페미니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난 최대의 그림자, 어두운 점은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봐요. 지금 30년 동안 여성의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여성들에게 기회로서의 어떤 공정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완벽하진 않죠. 사회 전체,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여성들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있다던가 승진에 제약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달라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 형태로 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죠. 내가 부족한 것을 그 혜택으로 채우고자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발전을 막는,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이 사회와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페미니즘 밖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